법무법인 대회의실. 긴장감이 흐르는 오후 3시였습니다. 이희진 할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장에 따라 전 재산 30억 원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30억이요? 시아버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놀랐지? 우리도 몰랐어. 어머니가 이렇게 큰 자산을 혼자 모으고 계셨다는 걸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잘못된 건 따로 있지. 바로 어제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온 사람이 누구였는지 말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의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노후사 연극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니어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며느리가 돈 없는 줄 알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는데 알고 보니 그 할머니가 30억이라는 거액을 혼자 모으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선택한 복수 방법이 정말 통쾌한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개월 전 서울 강남구 아파트 이정호 72세와 아내 이희진 69세. 할머니는 결혼 45년 차 부부였습니다. 아들 이민수 40세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며느리 박미경 38세는 전업주부로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한 3대 가족이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희진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남편 몰래 조금씩 돈을 모아왔습니다. 용돈을 아껴 펀드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눈을 돌려 꾸준히 자산을 불려왔던 것입니다. 여보, 이번 달 용돈 좀 더 주면 안 될까요? 희진 할머니는 매번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 용돈을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그 돈의 70%를 투자에 돌렸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그녀의 투자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나 30억 원이라는 거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박미경의 시선에서 시어머니는 그저 가난한 시골 출신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옷 좀 새로 사드릴까요? 맨날 똑같은 옷만 입으시네요. 아니야, 이것도 아직 멀쩡한데 뭘. 돈 아껴라. 희진 할머니의 검소한 생활은 며느리에게 구두쇠 정도로만 인식되었습니다. 명품 하나 사지 않고 외식도 거의 하지 않는 시어머니를 보며 박미경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돈이 없으신가 보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해드려야 하는구나. 6개월 전 명절 준비, 추석을 앞두고 박미경은 시어머니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명절 준비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머니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래? 이번에만 200만 원 정도요. 친척들 다 오시잖아요. 희진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지갑에서 50만 원을 꺼내 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박미경은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50만 원으로 뭘 하라는 거지? 그날 밤 박미경은 남편에게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온갖 시중을 다 드리는데 명절 비용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더니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엄마도 연금이 많지 않으시잖아. 이해해줘. 그래도 너무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병원비도 대드리고. 이게 맞아요? 이민수는 부인의 말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어머니가 가끔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개월 전부터 건강이 악화되고 있고 희진 할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병이 악화되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고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셔야 해요. 괜찮아. 그냥 파스나 붙이면 돼. 아니에요. 제대로 검사 받으셔야 해요. 박미경은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할머니께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계세요. 앞으로 식단 관리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병원비만 한 달에 3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박미경은 집에 돌아와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계속 병원비가 나가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애들 학원비도 밀리고 있는데 그럼 어쩌라는 거야? 요양원을 알아볼까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요양원? 그건 좀. 어머니도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요양원에 가시면 또래분들과 함께 계실 수 있고 전문적인 케어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요양원 이야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2개월 전 며느리의 발견한 일. 어느 날 박미경은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던 중 우연히 서랍에서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통장을 펼쳐본 박미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잔액이 500만 원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돈이 있으셨다고? 그럼 왜 우리한테 도움을 안 주시는 거지? 박미경은 더 찾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통장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1200만 원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모으셨을까? 하지만 박미경은 그것이 희진 할머니 자산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미경은 남편에게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어머니가 이렇게 돈을 숨기고 계셨어요. 뭐, 이게 다 엄마 돈이야. 네.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50만 원밖에 안 주신 거죠? 이해가 안 가요. 민수도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돈을 모으고 계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자. 안 돼요. 어머니께서 알면 또 화내실 거예요. 일단 좀 더 지켜보아요. 1개월 전 갈등 폭발 시작. 박미경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혹시 더 많은 돈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왜 가족에게는 인색하게 구는 걸까?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돈이 얼마나 있으시는 거예요? 뭔 소리야? 나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통장 봤어요. 1700만 원씩이나 있으시면서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인색하게 구시는 거예요? 희진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방을 뒤진 것입니다. 내가 내 방을 뒤졌다는 거냐?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병원비, 생활비 다 우리가 대는데 내가 언제 너희한테 돈 달라고 했냐? 어머니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날의 다툼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2주 전 요양원 결정되는 날, 여보, 이제 정말 한계예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야겠어요. 박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믿지도 않으시고 돈도 숨기시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민수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고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요양원을 찾아보자. 어머니께도 그게 나을 것 같아. 박미경은 인터넷으로 요양원을 검색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하는 괜찮은 곳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좋은 곳을 찾았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의료진도 상주해 있어요. 나는 안 가겠다. 어머니, 이제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다. 어머니,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결국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도 참석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요양원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정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원하지 않으시는데
아버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4시간 케어할 수는 없어요. 어머니에게도 더 좋은 환경이에요. 결국 이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어머니께 잘 설명드려보자. 1주 전 요양원 입소하는 날, 요양원에 가는 날, 희진 할머니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나는 안 가겠다고 했잖아.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이런 결정 내리기 힘들어요. 박미경은 시어머니의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필요한 물건들만 담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희진 할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있어야 하는 거냐? 일단 적응해 보세요. 좋으시면 계속 계시면 되고요. 그날 밤 이정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없는 집은 너무 적막했습니다. 3일 전 할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요양원에 간 지 4일째. 희진 할머니에게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응. 어떻게 지내고 있어? 나 집에 가고 싶어요.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좀 더 있어봐.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여보, 내가 민수랑 미경이한테 미안한 일을 했나 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돈을 숨기고 산 게 잘못이었나 봐요. 그때 희진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비밀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실은 내가 돈을 좀 모았어요. 얼마나? 30억 정도요. 전화기 너머로 이정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뭐라고? 30억. 40년 동안 조금씩 모은 거예요. 주식이랑 펀드, 부동산. 우리 애들 나중에 주려고 했는데. 이정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내가 너무 아끼려고만 했나 봐요. 미경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게 이해가 가요. 30억이라고? 정말. 네, 혼자만 알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그날 밤 이정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40년간 혼자 이런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2일 전 할아버지의 결심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호는 아들 부부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미경아. 잠깐 이야기할 게 있다. 네, 아버님.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세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어머니가 어제 나한테 전화하셨다. 이정호는 아내의 비밀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좀 모으셨다더라. 얼마나요? 저희가 본 건 1,700만 원 정도인데. 30억. 네. 박미경과 이민수는 동시에 되물었습니다. 30억 원이야. 40년 동안 모으신 거라고 하시더라. 박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돈이 있으시면서도 우리한테는 그렇지. 너희들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이유가 뭐였지? 그건 건강 때문에. 정말 그것뿐이었을까? 이정호의 목소리에 냉기가 돌았습니다. 미경아,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가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부담스러워한 거 아니야? 박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정호는 긴 시간 고민했습니다. 아내를 요양원으로 보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1일 전 변호사 방문했어요. 이정호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웬 유언장을? 이정호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요양원에 간 경위와 숨겨진 10억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내 명의로 된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정호 선생님, 그건 부인분의 동의가 있어야. 어제 아내와 통화했습니다. 아내도 동의했어요. 사실 희진 할머니는 전날 남편과의 통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가족이 뭔지 모르겠어요. 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애들이 진짜 나를 사랑해서 요양원에 보낸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부담스러워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차라리 그 돈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김 변호사는 이정호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것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겠습니다. 당일날 충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회의실에는 이민수 부부와 이정호, 그리고 김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모신 이유는 이진 할머니의 유언장 때문입니다. 박미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상속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할머니께서는 전 재산 30억 원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네. 뭐라고요? 박미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30억을 기부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독거노인 지원센터와 노인요양원 시설 개선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민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정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부담스러워했던 거지? 그게 아니라 미경아,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가 30억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요양원에 보냈을까? 박미경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에게 그런 큰 자산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요양원 보내기는커녕 극진히 모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부 발표 후 일주일 후 30억 원 기부 소식은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을 위해 30억 원을 기부한 이진 할머니는 현재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시며 뉴스를 본 박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이민수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는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희진 할머니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저희가 잘 모시겠어요. 됐어. 나는 이제 여기가 집이야. 어머니, 박미경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미경아, 너도 이제 알겠지.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했는데. 희진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돈만 보더라. 내가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여기더라. 1개월 후 새로운 시작. 결국 희진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박미경은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에요. 알았어. 예전처럼 정겨운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서로 조심스러워했고 예의만 지켰습니다. 이정호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번 일로 많이 배웠을 거야. 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는 4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돈을 모으셨어.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은 알아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봤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미 늦었어. 어머니, 마음속 상처는 돈으로 살 수 없거든.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가족은 돈으로 평가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박미경은 시어머니를 경제적 부담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관계이지 손익을 따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둘째, 외모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검소하게 사는 것이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희진 할머니는 40년간 절약하며 가족을 위해 자산을 모았지만 가족들은 그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셋째,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만약 희진 할머니가 처음부터 자신의 상황을 가족들에게 알렸다면
또는 가족들이 진심으로 대화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넷째,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희진 할머니의 30억 원 기부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돈이 있어도 가족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가 아닙니다. 박미경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은 30억 원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희진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아, 사람은 실수를 하는 거야.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지. 그렇게 이 가족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비록 30억 원은 잃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 번 떠나면 돌아오기 어렵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많은 것들을 혼자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진정한 효도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났어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